부자 아빠 강황 아빠. 시간에 가격이 있다는 개념. 부자 아버지는 말했다. 너희 집에서는 아마 절약이나 저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것이다. 너희 어머니는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돈을 아끼려고 애를 쓴다고 말씀하시겠지. 너희 아버지는 돈을 최대한 많이 저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테고. 네,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열심히 일하지만 실은 아주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나는 식료품점에서 겨우 몇 달러를 아끼려고 몇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도 봤어. 그 사람들은 돈을 조금 아낄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하지만 절약은 중요한 게 아닌가요? 돈을 아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절약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절약을 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어.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가격이 시간으로 측정이 된다는 것이다. 자, 한번 보렴. 절약을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있어. 구두대처럼 아껴가지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러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릴 거야. 몇 달러를 아끼려고 LA에서 뉴욕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진짜 가격은 시간으로 측정이 된다. 다시 말해서 500달러를 내고 비행기를 타면 5시간밖에 안 걸리지만 100달러를 내고 버스를 타면 닷새나 걸린다는 얘기야. 가난한 사람들은 가격을 돈으로 측정을 한다. 부자들은 가격을 시간으로 측정을 하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버스를 타는 거야. 중요한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거야. 알겠니?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냉동 찹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입니다. 요즘 들어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7월 개편으로 인한 개별 넘버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일단 이야기에 앞서서 중요하게 설명드려야 하는 것은 7월 1일 개편 예정이던 영업용 넘버 증톤 대폐차 실시 일정이 한 달 연기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미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용달협회가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7월 1일부터 예정됐던 대폐차 업무 처리를 연기한다고 밝힌 이후 개별 화물협회도 새로운 규정의 시행 연기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폐차 처리 규정과 관련해 연기가 불가피하게 된 이유에 대해 새로운 개정안에 불합리한 내용이 다수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떠나 넘버의 시세를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공급이 늘어날 것인지 수요가 늘어날 것인지를 알아낸다는 것이 관건이겠죠. 그러나 국회 쪽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 결과는 확실하지 못합니다. 일단 개별 넘버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경우의 수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단 작년 7월부터 택배 넘버가 등록제로 풀렸고요. 이 경우는 넘버의 공급이 늘어난 경우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요즘 전기차, 수소차 등등 친환경 차량에 영업용 넘버를 무상으로 달아주고요. 이 경우도 공급이 늘어나는 경우로 넘버의 하락을 불러왔겠죠. 그럼 다음으로 7월부터 톤수의 증톤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된다. 이제 미뤄지긴 했지만 1톤 미만은 자유롭게 증톤이 가능하고 1.2톤부터 16톤까지 자유롭게 증톤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넘버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겠죠. 네, 그럼 넘버의 가격이 오를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조건이 붙어요. 개별 넘버의 경우 현재 달고 있는 차량의 톤수의 1.5배까지만 증톤이 가능하고요. 1.5배의 증톤이 가능하려면 16개월을 그 차량의 넘버를 달고 있어야 합니다. 또 7월 이후에 백넘버, 즉 자가용 넘버의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현재 실제로도 가구 배송 쪽에 하는 백넘버를 굉장히 많이 가구 배송 쪽에서는 백넘버, 즉 자가용 넘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간단한 예로 웅진, 한샘, 리바트 가구 이런 쪽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공문이 많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공문의 내용은 7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이 들어가니까 그 전에 영업용 넘버를 모두 다세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영업용 넘버를 찾는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겠죠. 이러면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서
대기업 가구 쪽에서 일하는 백넘버 차량의 수백 대가 영웅 넘버를 필요로 하게 되니 나라에서 개별 용달 넘버를 또 푼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실제로 국회에 올라가기도 했고요. 이 내용은 또 공급이 또 늘어난다는 거겠죠. 또 한쪽에서는 개별 넘버를 대량의 단위로 사들이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와 공급에 늘어나는 경우의 수 등등 서로 엇비슷해서 가격의 변동을 읽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나라에서도 부동산처럼 넘버의 가격을 하락시키려고 제도를 시행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에 넘버의 가격 변동 여부는 예상하기라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빼먹고 있지 않나요? 개별 넘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격이 오르면은 남바를 팔 건가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남바를 팔 건가요? 아니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개별 남바를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는 투자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산이라고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투자로 본다면 가격이 내려갔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자유롭게 팔 수 있어야겠지만, 그래야지 시세에 대한 차익을 남겨 먹고 그거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르면은 그냥 기분이 좋은 거고 내리면은 그냥 기분이 나쁜 거고 그냥 그뿐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개별 넘버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가는 지입료, 임대 넘버를 빌렸을 때 혹은 지입으로 들어갔을 때 임대 넘버를 내는 지입료를 내는 20만 원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개별 넘버 현재 2,500 정도의 시세로 보고 임대 넘버는 한 500 정도의 시세로 본다면 약 2천만 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요. 2천만 원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월 20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투자의 이익을 보는 것이 이득이기에 임대 넘버를 사는 것이 맞을 것이고, 내가 2천만 원을 은행에 두어봤자 한 달에 이자 2% 3% 정도 기준으로 봐서 한 달에 6만 원 밖에 나오지 않는데, 넘버에다 투자를 하면 적어도 최소한 8% 10% 이상의 수입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금 투자 대비 내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고 저의 작은 소견을 한번 내어봅니다. 더 떨어지면 시작하자, 오를 것 같으면 시작하자 등 이런 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현 시점에는 개별 넘버의 변동보다는 그냥 내가 시작할 때에 맞춰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한 달을 쉬면은 500 이상을, 한 달을 일을 하면 500 이상의 수익을 벌 수 있는데 떨어질지 오를지 풀릴지 계속 묶일지 뭐 어떻게 될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다는 것은 내가 한 달을 일해서 500을 벌 수 있다고, 내가 한 달을 쉬면 500 정도의 수입을 잃는다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700, 8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뭘 언제 사지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부분은 조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2019년 1월 2,900만 원이었던 개별 넘버의 시세가 6월 초까지 2,350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현재 6월 20일경, 현재 6월 5일경 개별 용달은 2,350만 원으로 어느 정도 동결을 유지하고 있고요. 개별 화물은 2,450만 원, 2,550만 원, 6월 27일 오늘 현재 2,6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 기류를 탄 상황이에요. 2,35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250만 원 정도가 불과 한 열흘 사이에 지금 올라 버렸어요. 쭉 뛰고 있다는 말이죠. 나머지는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언제 개별 넘버를 사고 언제 개별 넘버를 팔고, 내가 지금 시작하고 조금 늦게 시작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게 옳으냐 옳고 그르냐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본인이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